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티 큐레이터 젠틀파머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딸기를 심고 딸기 교육을 받으면서 딸기를 열심히 기르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농사일 올해 대박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카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카티 홈페이지 뉴스 탭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 동향, 국내 시장 동향, 수출입 동향, 무역 장벽, 안전성을 보았는데요. 덕분에 딸기를 홍콩, 대만, 베트남 국가에 수출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았었죠. 그렇다면 이번엔 카티 홈페이지 국가 제도 탭을 이용해서 딸기를 수출하려는 국가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 국가에 딸기를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수출하실 분들께서도 앞으로 수출할 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이니만큼 카티를 통해 숙지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창에 카티를 검색해 주시고 들어갑니다. 국가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지침 정보로 보기 좋게 나뉘어져 있네요. 제가 수출국가로 지정한 홍콩, 대만, 베트남도 아시아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자, 그럼 홍콩을 예시로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국가 개요, 농업 현황, 유통 현황, 농식품 소비 현황, 유의 애로사항, 수출입 절차, 통관 제도, 검역 제도, 라벨링 제도, 수출 농약 안전 사용 지침, 식물 수출 검역 정보, 동물 수출 검역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각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고 자세한 국가별 정보가 나와 있고, 저는 수출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수출 시 유의사항은 국가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유의 애로사항에서 수출 프로세스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수출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네요, 절차가.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를 등록하고 허가를 받고 허가증 발급을 받은 후 라벨 제작, 선적, 운송 및 홍콩 도착, 통관 검사를 받은 다음에 세관 신고를 하고 홍콩 내 유통이 되네요. 절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자세히 숙지해 두신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입 자유방임 정책으로 수입 물품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으나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는 홍콩 정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식품 수입업자는 수출국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조달하는 식품 품목이 현지 법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함. 수출입 자유방임 정책이라 이게 수입 물품에 대한 특별한 조항은 없는데,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홍콩 정부에 사전 등록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통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홍콩 정부에 사전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를 다운받아서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 수출입 절차 인포그래픽을 확인하시면 한눈에 홍콩 수출 절차를 알아보실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보시면은 홍콩에서 수출하기 위한 서류 및 절차가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다양한 제도들도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통관 제도, 검역 제도, 라벨링 제도와 같은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인데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농약 안전 사용 지침에서 딸기를 입력하고 정보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개정 연월과 딸기 관련 농약 안전 사용 지침이 나오는데요. 수확 전 살포일, 살포 횟수 등 안전 사용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홍콩에 딸기 수출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마다 이게 농약 허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춰서 수출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도 카테고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통합 정보, 비관세 장벽, 식품 첨가물 등이 있는데요. 제도 통합 정보는 말 그대로 여러 국가의 관련 뉴스 및 통관 거부 사례 등 통합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관세 장벽 카테고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클릭하면 통관 문제 사례, 동향 보고서, 비관세 조치 DB, 현지화, 자문 보고서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관 문제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저는 구분은 한국산, 국가를 대만으로 설정하고 발생 기간을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그리고 불합격 사유와 조치 사항은 전부 궁금하니까 전체로 지정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품목에 초본년 딸기 신선 부분이 있고요. 폐기랑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된 사항이 꽤 있네요. 대만 같은 경우가 플로니카미드 0.02 ppm이 검출돼서 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플로니카미드 최대 허용 기준은 땡땡 1ppm. 이게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게 1ppm 이런 기준이 참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 ppm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해외 몇 개국에서는 이렇게 좀 허용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농약을 칠 때 그 성분표를 잘 보면서 치셔야 이런 검역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약을 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검역을 받아야 성분이 좀 치수가 좀 내려가니까 수출하시기 바로 직전에 약을 치시는 건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약 성분이 약한지 확인하시고, 또 플로니카미드 이런 성분이 남아 있는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양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농식품 통관 거부 및 식품 안전 사례 동양 분석 자료가 업로드되고 있어요. 아래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제품 유형, 세부 사용, 적용 법령, 발생 건수를 기본으로 세부 정보들까지 아주 깔끔한 디자인으로 가독성 좋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서는 배추 작물이 디니코나졸 0.02 ppm이 검출돼서 통관 거부가 된 사례네요. 야, 이거 뭐 약 성분에 대해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대표적인 성분들, 통관 거부 사례에 나와 있는 이런 성분들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0.02 ppm 조금 넘어가지고 통관 거부당하면 좀 굉장히 속상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미리 다 확인하셔서 최대한 잔류 농약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관세 조치 DB 카테고리를 볼까요? 대상국을 관심 있는 베트남으로 설정하고 품목을 농축산물로 설정하면 이렇게 설정한 정보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베트남 신선 야채 및 과일의 식품 안전 기준 및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을 정시하고 있음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선 야채랑 신선 과일은 이런 기준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 잔류 허용 기준도 잘 확인하셔야 안전하게 납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첨가물 카테고리입니다. 식품 첨가물 수출 대상국의 가공식품 품목별 식품 첨가물 및 유해 물질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를 선택해서 국가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공한 식품을 수출하는 단계에서 식품 첨가물 및 유해 물질 정보를 보는 것으로 가공식품으로 수출할 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이네요. 이 가공품 같은 경우가 첨가물이 들어가면은 세균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발효를 하다 보면은 대장균, 박테리아 같은 그런 성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살균 또는 멸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다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납품하려고 하면은 이런 데서 다 걸려가지고 수출을 못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출하시기 전에 가공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섬세하게 체크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티 홈페이지 국가 제도 탭 활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다양한 국가들의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죠? 저도 이렇게 국가별로 수출하는 절차가 다양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도 카티를 통해서 한 수 배우고 가네요. 특히 오늘 딸기 관련해서 통관 문제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잔류 농약으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칠 때 이 통관에 문제되지 않는 성분 위주로 약을 방지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AT에서 잔류 농약 검사비 지원을 해준다는 걸 봤어요.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후에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카티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출하기 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다 한 다음에 약을 방지해야 되고, 또 가공품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확인할 거 다 확인한 후 가공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다 만들었는데 성분이 안 맞아가지고 수출을 못하면은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수출하려는 신선 제품이나 가공품은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가공이 돼야 되는지 꼭 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티 큐레이터 젠틀파머였습니다. 카티와의 수출 준비 이야기가 벌써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네 번째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